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란 임요한 위원장의 평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한편 민주당은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당원을 바꿨습니다. 비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 개파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정치권 소식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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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혁신위원회 원래 오늘 24일까지였는데 네. 빠르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평가를 하게 되면 우선 그 혁신위 활동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전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동안 그 인요한 혁신위가 정치권에 많은 이슈를 만들면서 그 이슈를 통해서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고 또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또 인요한 혁신위가 좀 나름대로 그동안 힘을 발휘했던 것은 정치권의 뭔가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변화, 또 화합, 희생, 밝은 미래 이런 그 원론적인 것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혁신안들은 앞으로 그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이나 또 당의 개혁 과정에 잘 녹아가면 100%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할 때 정치권의 뭐 교통 정리의 성격인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이나 경제에 대한 아젠다나 화두를 제대로 정리해주면 금상첨화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 50%의 그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들이 내년도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의 그 조건으로 이렇게 등식화됐기 때문에 이런 혁신안들은 공천 과정이나 당의 혁신 과정에 잘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님도 좀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을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예, 참 시원하게 한번 잘 놀다 가셨죠. 잘 배웠다 가셨다 그러대요. 처음 시작부터 충분히 다 예견됐었던 일이고 또 뭐 언론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에서조차도 그렇게 예견했지 않습니까?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정말 백면서생이 와서 이 큰 소리 한번 뻥 지르고 다 죽어가는 이 김기현 체제 살려주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 성공, 거의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첫 단추부터 혁신이 말 그대로 혁신적인 안들, 정책이라든지 또는 당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공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어젠다들을 설정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했으면은 그나마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이 청와대 시험 시작 첫날 임명 첫날 얘기지 않습니까? 청와대 용산과 수시로 통화한다. 김기현 이 대표로부터 전권을 다 위임받았다. 뭐 아주 훌륭하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친윤 세력과 그다음에 중진들의 이 그 불출마 내지는 험지 말 그대로 인적 청산과 관련된 이 주제들을 가지고 설정을 해서 결국 논란만 일으키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송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측면에서는 또는 어느 세력에게는 대단히 이 성공적인 혁신위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 결국은 친윤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장제원이라든지 뭐 기타 핵심 세력들의 힘을 한껏 빼놨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그리고 지금 용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용산 세력들이 대거 다음 이번 국회에 들어와야 하는데 일대 한판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정말 길을 확 죽여서 숨을 확 죽여놓고 이 기초 정리 작업은 어느 정도 해놨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
이른바 요한형의 그 50%의 성공은 네. 그런 분들에게는 흐뭇하겠죠. 그런 한쪽에서 보면은 정말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하겠습니까? 이 뭐 잘 배우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명의가 와서 수술 잘해서 그때 강서구 보궐선거로 인해서 다 죽어가던 이 김기현 체제 국민의힘 당을 명의가 와서 혁신으로 살려놓겠다고 했는데 결국 용산 세력들 살려주는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 살려놓은 그런 정도. 혁신은 혁신은 인턴도 못 됐죠. 네. 예. 아무튼 뭐 50%의 성공에 대해서 보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어디가 50%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혁신안을 아까 많이 내놨고 그것이 녹아 들어가서 이번 선거에서 성공으로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네. 실제로 수용된 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번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전권을 준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다 못해준 거 아니냐. 네. 김기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나오기도 하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그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말하면서 네. 얘기했던 것이 혁신위가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주면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반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그래서 궤도 이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혁신이나 그 당 지도부나 당은 어떻게 보면 입장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승리와 또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 과정 또 당 혁신 과정, 개혁 과정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스케줄의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혁신이는 두 달간의 활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은 내년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아직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당내 공감이 다 있고 지도부가 다 수용하고 이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님하고 만났을 때 아마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조율이 또는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그런 것에 연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인유한 혁신위는 두 달 내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희생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 안들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정기국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사실 엄청난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예산 처리도 어렵고 또 쟁점 법원에 대한 문제 또 뭐 무슨 특검이니 하는 그 정치 쟁점 문제 이런 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의석 격차가 있기 때문에 완팀이 중요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기국회의 난국 내지는 정기국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현역에 대해서 혁신위가 계속 거취를 압박하는 모습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끝나야지 그다음에 공천 관련된 부분, 당 개혁 관련 부분들이 현실화된다. 그래서 인유한 혁신위가 그 부분까지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유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들이 국민의힘의 내년도 선거에서 꼭 필요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이나 당의 혁신 과정에 잘 녹아나서 아마 100%의 성공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의 호흡은 한 두 달 정도였고 지도부는 내년 총선까지 보는 긴 호흡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김기현 대표의 아까 살려주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힘이 실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과연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근데 과거에 민주당도 이제 김은경 혁신위에서 또 잘 안 되더라고요. 혁신위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혁신위는 지도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 대체로 지도부와 가까운 인적 관계가 가까운 이 혁신일수록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 더군다나 혁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을 크게 변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득권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용산의 힘과 김기현 대표의 이 그 권력 위임을 권한 위임을 통해서 큰 힘을 쓸 것처럼 이렇게 했고 또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인지도가 높은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인이라 합니다마는 푸른 눈의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 인기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궐선거 이후에 패배 이후에 그 용산의 지지율 하락 또 이 그 국민의힘당의 지지율 하락 또 특히나 김기현 체제의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결국은 거의 아사 상태로 갔었는데 결국 인요한 위원장의 인기몰이 이 덕에 결국 간신히 그 연명하고 목숨줄을 살렸죠. 지금 이제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혁신이라는 게 그 인적 청산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젠다를 냈습니다. 몇 가지 어젠다를 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험지 출마해라, 친윤들 사퇴해라, 또 홍준표, 이준석 당권 다시 유지시켜 주는 것, 그 외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추석 크리스마스 대선물 갖다 주겠다고 큰소리 뻥 쳤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아마추어의 큰 소리에 불과했었고 결국 집권 세력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바꾸고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 용산은 용산대로 집권당은 집권당이 국민들이 준엄하게 보궐선거를 통해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받아서 준엄하게 반성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혁신을 통해서 혁신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한 달 10일밖에 안 돼, 2달짜리 짧은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2달도 다 채우지 못하고 42일 만에 종료했는데 과연 집권 세력이 국민의힘당, 여당인 국민의힘당과 용산이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것들을 혁신을 했는지 무엇을 혁신하고자 했는지 국민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집권 세력이 국민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살펴서 이해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나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고 더군다나 세수 추계도 제대로 못해서 내년에 세수가 엄청 60조 가까이 펑크가 나서 심지어는 미래 먹거리인 R&D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들까지 다 삭감했는데 이거 그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토론 한번 해봤습니까? 정말 무책임하고 뭡니까? 국민들에게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집권 세력이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혁신이다. 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정부의 정책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가면서 혁신위가 조기 해산될 거라는 게 중간중간 얘기는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조기 해산이 됐고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공고하게 이제 총선까지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비대위라는 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예, 우선 우리 서가본 우리 전 의원님이 아주 혁신이나 우리 당의 그 방향에 대해서 혹평도 하시고 나름대로 하셨는데 사실 국회 상황이 사실 예년 또 전에 그 정권에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주 지금은 한국 정치가 권력적 분점 상태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지만 이 국회는 완벽하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국정 방해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하고 긴축 예산을 하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긴축 예산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집권 정부가 긴축 예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해서 평창 예산에서 선심성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김기현 대표 체제로 넘어가면서 혁신위가 넘어가면서 제대로 되겠는지 국민의힘의 혁신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지금 혁신위는 혁신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앞으로 또 출범할 공관이대로 하고 당 지도부는 당 지도대로 혁신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총체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쟁력, 총선 승리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혁신위가 지금 종료되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아니라는 표현보다 그 달리 말하면 혁신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가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의 소관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혁신위가 내놓은 안들이 공관위에서 제대로 소화돼서 현실화되면 되는 것이고 또 당 지도부를 통해서 그런 뜻들이 잘 개혁적 방향으로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아직 ING형이다,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혁신이나 공관이나 또 당 지도부가 어떠한 개혁적 조치를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어필하느냐, 또 민생을 얼마나 잘 챙겨서 어떤 집권 세력으로서의 어떤 신뢰와 어떤 실력을 보여줬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이것을 채워가는 과정들이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체제는 비대위로 가느냐, 김기현 체제에서 그대로 가느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다음번 총선 체제는 국민의힘당의 당선 총선 체제는 이미 결정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체제에서 공관위 구성해서 공천 작업 다 하겠죠. 그러나 연말에 이제 한동훈 지금 개각을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출마를 할 것으로 지금 또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내년 총선 체제는 한동훈 체제 거의 한동훈 체제 기타 그다음에 선대위 구성할 때 그 중심에 한동훈이 들어서 있을 것이고 그 한동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용산 세력들일 거거든요. 그 작업들 사실 뭐 집권당이 공천 심사 총선 치르면서 공천 정리하면서 생긴 그 분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멀리 얘기하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또 그 이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악역을 과연 누가 담당해 줄 것이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로 철없는 우리 인요한 위원장이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내질러서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잡아놨고 이제 정말 칼질은 김기현 체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며칠 전에 용산에 불러서 이 당 사역들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했다고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논의들이 주류였겠죠. 혁신이 정리하고 이제 연말까지 갈 건 뭐 있겠냐? 이제 본격적으로 개각하면서 총선 체제로 돌입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김기현 체제 그대로 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시원하게 칼질해서 용산의 의 바람들을 다 그렇게 충족시키고 그리고 나면은 총선 끝나고 나면은 뭐 결과에 상관없이 김기현 대표는 적당하게 무슨 뭐 장관 하나 행안부 장관 정도 받아서 그런 정도의 공은 용산에서 인정해주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아마 그런 정도 기대하고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반론 잠깐 듣고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서원 의원이 우리 당 지도부를 너무 표 게 아니고 실제로 집권당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당을 그렇게 지도부를 폄훼하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정통성 있는, 다시 말하면 당심을 기반하고 민심에 기반해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 정통성을 가지고 거기서 파생돼서 선거 때 되면 선대위를 구성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어떤 그 공약을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중심이 되는 것은 맞고요. 또 선대위를 경쟁력 있고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그 인사들, 그런 중요한 인사들을 배치해서 득표력을 키우는 것은 정상적인 그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것인지 무슨 장관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니 제가 얘기한 것도 결국 그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집권당에서 쓸 수 있는 집권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이 좋은 지켜보시면 국민의힘이 개혁 제대로 해서 민주당보다 훨씬 그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국민의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좀 오늘 이야기가 할 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당원을 바꿨는데 당원 바꾼 내용이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이른바 소수파의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대의원제를 축소하겠다, 현역의 페널티를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거 결과적으로 비명계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당대회 이게 대의원 결국 전당대회거든요. 이번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선 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당대회 지도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 그 룰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그 대의원 한 사람이 일반 당원의 60명분을 1대 60. 그 권한을 가졌어요. 네. 사실 여든 야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태 가장 정당의 민주화, 정당이 혁신해야 되고 정당이 민주화되는 가장 기본이 국민과 일반 당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 권리를 줘야 된다. 소수의 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당권을 가지고 당의 이 권한을 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결국 당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당원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 이게 정당 민주화의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왜 도대체 이른바 비명이라고 하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지 결국 대의원들이 그런 그 소수의 대의원들이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권한을 갖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 문제는 어느 개인들 또는 어느 세력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당의 민주화는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너무 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원이 당원의 60배의 이 권한을 갖는다. 그건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20대 1 정도의 권한으로 지금 이번에 개선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게 투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나쁜 안은 아니다. 네. 가야 될 기본 방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즉 당원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당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당연하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필요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한 제도를 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사당화가 되어 있다 하는 차원인데 여기에다가 더 어떤 그 당권을 더 확실하게 잡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니까 여기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되게 공천이라는 것은 이름 보기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세우고 또 어떤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 편은 많이 공천해주고 상대 정적들의 세력은 줄이는 그래서 죽이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항상 공천이 끝나고 나면 비주류와 주류와의 갈등 관계 그리고 공천 후유증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잖아도 당 지도부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권 프로그램 차원에서 장기적인 집권의 그 기반을 이 시기에 만든다는 것은
비명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기들의 민주당에서의 배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랄지 전 대표랄지 경세균 전 부총리랄지 또 저 무슨 김부겸 전 총리랄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볼 때에 공생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공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당이 됐든 분당이 됐든 이런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그 순혈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비명계에 대해서는 배척해도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는 미리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얘기가 나오고 신당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 당이 잠시만요. 네. 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리 당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인지 명확하게 알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예, 뭐냐면 총선을 원래 1년 전에는 잘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룰이었어요. 보통은 총선 룰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 현역의 하위 10%의 경선 페널티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서 말한 뭐 당원에 있는 당원 권리를 좀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이거 비명계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현역 이거는 17대 때부터 이 의원 현역 의원 평가 시스템을 우리 당에서는 있었죠. 17대 때부터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엄격하고 정교합니다. 그때도 아마 지금 현재는 하위 10%에 대해서 20%의 페널티, 경선 본인이 득표한 것에 네. 20%를 차감하는 거거든요. 빼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위 10%는 그대로 두고 30%로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의원들에 대한 이 평가를 좀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게 어느 특정 세력이 특정 뭐 이른바 비명계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이 평가 이 시스템이 네. 항목들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다 짜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이 그 마지막에 그 지역에서의 지역 유권자들, 네. 지역 의원들이니까요. 유권자들의 지역 지지율까지 조사해서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건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이지, 네. 의원 개개인을 평가해서 이것들을 공천에 이리에 반영한다는 것이지, 누구 그 사람들은 누구 비명계 누구 그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콕 찍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단 일의 방법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이건 모든 것들은 다 이 비명계 죽이는 거다. 이래 버리면은 그건 너무 근데 너무 20%에서 30%로 그거는- 늘릴 만한 이유가 있나 이거죠. 아니 그거는 이 당 현역 의원들이 지금 우리 당이 이제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실제로 180 명 많고 또도 전에는 30%가 전에는 17대 때는 분명히 17, 18대 때는 30% 했었습니다. 20%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해서 변경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 마련해놓은 안들을 지금에 와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긴 하지만은 의원들에 대한 이 그 요구들이 네. 우리 국민들,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 평가에 대해서 준엄하고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의 우리 당의 혁신안으로 저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본인들이 열심히 했고 또 지역구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잘 해왔으면 거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0%든 20%든 네. 10%를 더 올린다고 해서 그게 특정 계파를 죽이기 위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당의 룰이지만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아니 그 경기 룰은 말입니다. 경기 전에 다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 이미 공천과 관련돼서는 이미 운동장에 다 선수들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도 정통성이나 이런 뭐 약간
뭐 사당화가 됐다 뭐 이런 상황인데 친명의 중심이 돼가지고 룰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확 바꿔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 확 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내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게 민주주의냐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구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당이니 분당이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교수님 우리 말씀은 참 좋으세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불과 몇 분 전에 국민의힘당의 혁신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한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칼을 휘둘러 댔어요. 실세들에게 중진들에게 우리 민주당 그렇게 칼 휘둘러 대지 않습니다.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게 더 국민들이 보기에 또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더 혁신적이고 더 민주적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좀 더 얘기를 하시고요. 자,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는 칼을 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휘둘렀죠. 그런 게 아니라 혁신위가 안을 내면 그것에서 당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실체화하고 내재화하는 그런 과정이지 실제로다가 그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서 권한을 줘가지고 뭐 칼을 휘두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잠시만요. 그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된 이재명 체제가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 의견을 내는 거하고 제도를 바꾸는 인요한 위원장이 다르죠. 마지막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아니, 이상 안 되니까 받아들인다니까. 본인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해 주라고까지 해서 결국 사달이 나서 지금 이게 중도에 해체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예. 그것을 그런 혁신위의 것들을 활동 기간 내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 내년도 총선 과정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쨌든 부분에서 민주당의 협의의 지금의 부분이 있는 민주당의 겁니다. 지금의 당원 개정들, 당원 당규의 개정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당 운영을 네.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으로. 그게 시스템은- 인위적으로 누구의 입맛대로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스템 원래 그게 경기 중에 민주적이지 바꾸냐 않습니까? 말입니다. 그게 예.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이냐 시스템을 경기 중에 네. 바꿨다. 이 두 가지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